반갑습니다. 이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아파트 조정지역 지정된 이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지역이 지정된 지가 며칠 안 돼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에 이미 다 경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미 그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된다, 큰 그림으로 어떻게 된다는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거 1년 전부터 올려놨으니까 그거 잘 찾아보시고,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조금 우리가 지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빵꾸 좀 낀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지금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막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영업의 최일선에서 부동산을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 있죠. 공인 중개사분들도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제가 길라잡이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은 지금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방향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충격적인 상황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경로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만 보면은 이제 해답이 딱 보입니다. 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조정지역 지정된 이후 이제 파란색 있죠. 지정된 이후 변화. 충격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그냥 일단 변화라고 적었어요. 자,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가? 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이거는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조정이 지정됐죠. 조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조정이 딱 지정되는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그다음 남구, 맞죠? 연제구. 맞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머지 구입니다. 나머지 구.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게 이게 많아요. 이게. 자, 나머지 지역은 그렇죠. 나머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되느냐입니다. 풍선 효과.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정 지역이 딱 되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 딱 거래 감소부터 딱 들어갑니다. 거래 감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나머지 지역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뭡니까? 네. 자, 사실은 우리가 조정 지역이 작년 11월 8일이죠. 풀리고 나서 해수 동남 역 쪽 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는 해수 동남 연제구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머지 지역이 설정이 안 된 나머지 지역이 여기서 좀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국제 경제나 무역을 보시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동조화예요. 동조화. 그렇죠. 자, 해수 동남면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이제 올라가야지. 그만큼 키를 맞춰야지. 이게 동조화죠.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동조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미국 증시가 막 폭등을 합니다. 네. 다음날 한국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까요? 호재로 작용할까요? 호재로 작용하죠. 꼭 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조화라고 하면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싱크로.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동조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커플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커플링. 부동산에서는 커플링이라는 말을 쓰고 키 맞추기라는 이제 한글로는 키 맞추기라고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거는 국제금융에서 쓰는 말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국제무역이나 그리고 동조화라는 일반적인 용어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고 그래서 자 부동산에서는 커플링 그래서 수익률을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올라가지 않은 여기 A 지역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여기 B 지역이죠. 여기 목초지고 여기 관목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안 올라가요. 그럼 B급지가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이게 한계 지역이 된다 했죠. 그럼 A급지에 다 차고 나면은
그다음 B급지로 가게 되죠,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 차이가 우리가 여기서는 많이 좀 낮다는 거죠. 이거 안 되지 않은 지역과 안 된 부분들이 해수동남과 소정 지역이 된 부분들과 지역하고 현재 조정 지역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서 지역이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수익률을 키 맞추기 하냐 한 겁니다. 커플링이 되느냐. 예.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큰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를 수익률을 키를 맞추려고 하면은 서울 지역을 우리가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났어요. 서울 지역. 자, 서울 지역을 보시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지금 오파동 상승 중이죠. 오파동 상승이 일단 이제 끝났습니다. 오파동 상승이. 대세 오파동 큰 파동이 끝났는데 수익률 차이는 크게 강북이나 강남이나 오파동에서는 크게 났다고 보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막판에 커플링이 많이 됐습니다. 막판에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 가서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이 태어나면서 강북이라든가 비인기 지역에서 네,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수익률의 키 맞추기, 커플링 과정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산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서울 지역은 오파동이 이미 끝나고 나서 이제 비인기 지역이죠. 네, 그래서 강북이라든가 비인기 지역으로 일정 부분에 키 맞추기 나타나고 커플링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임대차 3법으로 나타나는 거고 부산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총수요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수요. 자, 총수요가 제한되어 있다. 이거 제가 유튜브를 제일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수요가 있죠. 총수요. 자, 총수요는 뭐로가 구성됩니까? 총수요. 예. 총수요는 뭐로 구성됐냐면은 실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수요. 그 다음 뭡니까? 투기수요죠. 자, 그런데 해수동남면을 빼고 나서 나머지 대학이 올라가려면은 총수요라는 이 부분 있죠. 실수요와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삼박자가 고루고루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실수요는 있을지언정 가수요와 투기수요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크게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해수동으로 집중됐던 거죠. 수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커플링을 맞추기에는 총수요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자, 해수동남면 지역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으로는 어느 정도는 풍선 효과는 어느 정도, 커플링이라든가 뭐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풍선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게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풍선 효과라는 부분들도 뭡니까? 결국에는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수요만 갖고는 안 돼요. 시세라는 부분이 시세가 올라가려고 하면요. 실수요만 갖고 절대로 시세가 못 오릅니다.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짬뽕이 돼가지고 겹쳐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품이라든가 무슨 뭐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거래는요. 모든 상품의 거래, 모든 부동산 거래, 모든 금융 거래, 모든 자산의 거래는요. 실수요, 가수요, 투기수요가 삼박자가 골고루 딱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요. 그래서 투기수요와 가수요는 시장에 어떻습니까? 네. 이게 거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수요와 투기수요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자, 해수 동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총수요라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수요와 투기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뭐 실수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요가 들어올 수 있어도
그 실수요만 가지고는 이제 풍선 효과로 맞추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가 있죠. 조정 지역 지정 후 거래 건수 감소.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는 위에 첫 번째 1번보다는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조정된 이후에. 자, 조정된 이후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여기가 거래 감소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일선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좀 빵꾸 낀다 하시는 분들도 자,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지? 깜깜이 되지? 예? 이게 얼마큼 가지? 이 부분들이 기간이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들이 자꾸 지금 뭐 의문을 던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막박에 잘 적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이 코스피를 보면요. 제가 이 설명을 조금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봉이 하나 생겼죠. 예. 이게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생겼고 두 번째 봉이 생겼어요. 첫 번째 봉과 두 번째 봉이 있는데 첫 번째 봉과 두 번째 봉이 있는데 세 번째 봉을 맞고 내려가면은 급락합니다. 이거. 급락 떨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세 번째 쌍봉을 뚫게 되면요. 시세가 급등합니다. 이 시세가 급등해요. 이거 부동산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자, 왜 그러냐면 위로 갔죠.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 내려간 거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급락의 징조라 했죠. 급락의 징조. 이게 뭡니까? 사케다 삼천이라고 했죠. 사케다 삼천. 사케다 삼천이라고 그러고 자, 이 경우가 이제 그 구라파 쪽 있죠.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HNN 숄더라고 하죠. HNN 숄더. 그러니까 HNS라고 해서 헤드 앤 숄더입니다. 헤드 앤 숄더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봉오리, 중간 봉오리, 맨 마지막 봉오리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데 이 세 번째 봉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봉오리는 첫 번째 봉오리와 두 번째 봉오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급락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헤드 앤 숄더. 자, 이거를 또 사케다 삼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네, 이게 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농산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농산물하고 부동산 아파트 같은 시세에서 이게 잘 나타납니다. 아파트에도 이런 시세가 간혹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급락하는 아파트, 급락하는 지역 보면 이게 딱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잠깐 예를 잠깐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정 이후에 거래 건수 감소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크죠. 거래 건수 당연히 지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조정 지역이 되기 전에 거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정 지역이 되기 전에 뭐 등기치고 뭐 가계약하고 거래 계약하고 뭐 중도금 넣고 잔금 치고 등기친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작아요. 지금 조정 지역이 됐잖아요. 규제가 됐습니다. 조정 지역 이후의 거래는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가계약을 쳤어요. 그래서 계약금 내고 뭐 중도 뭡니까? 계약금 10% 내고 10% 내고 이제 뭐 중도금 넣죠. 계약을 하고 뭐 중도금 넣죠. 그 다음에 뭐 잔금 넣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예, 등기를 치죠, 등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등기입니다, 등기. 등기가 왜 중요합니까, 등기? 등기는 뭐죠? 여러분들 등기라고 하면 뭐죠? 등기는 뭐 부동산에만 등기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등기가 뭐죠? 땅이고, 뭐 아파트고, 상가고, 건물이고. 등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죠? 예, 법적으로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등기가? 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게 등기냐면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표시입니다. 법적으로. 법적 효력이죠. 이게 등기예요, 등기.
그럼 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전 사람으로부터 내 소유권을 이전됐다는 게 등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니까 조정 지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등기를 치려고 하니까 이게 A라는 사람이 갈등이 딱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죠? 조정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뭡니까? 실거주 유년이라는 부분이 맞박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실거주 유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조정이 설정이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의 조정하고 지금의 조정은 달라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전의 조정 같은 거하고 지금의 조정은 왜 상황이 다르냐면은, 이전의 조정 같은 게 뭡니까? 대출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이 설정된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요. 대출이 아니에요. 대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의 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똑같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60%까지 대출되죠. 예. 9억 이하는 뭐 50%고, 9억 이상은 뭡니까? 3억이고, 아니, 9억 있으면 30%고, 예. 무주택자는 60%까지 되죠. 뭐, 10억을 넘어간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대략 보면 그래도 한 30% 대출 끼고, 뭐 7억 정도를 자기 돈 갖고 사잖아요. 이전에 집을 판 돈 가지고. 그게 맞단 말이죠. 그 대출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요.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의 조정 지역이 되는 문제는 이게 등기와 함께 실거주 2년이 돼야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 비과세를 내고 비과세가 될 시점을 해가지고 이거 기다렸다가 내가 실거주 유인해서 채우겠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임대차 3법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겹쳐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임대차 3법이 갑자기 겹쳐지다 보니까 내가 실거주 하고 싶어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갱신이 청구권이 들어가죠. 갱신이 전세 갱신도 들어가고 집주인한테 이거는 이제 뭡니까? 허락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세 사시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사시는 분한테 동의도 또 받아야 돼요.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어요. 왜 거래가 없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조정이 딱 됐죠. 그러면은 해수 동남 연제구가 포함된 이쪽은 내년 봄까지 거래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실거주 유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거주 유년을 하려고 보니까 임대차 3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한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제 계약을 했어요.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한다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실거주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전세금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이래서 지금 머리 아픈 겁니다. 이게. 이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1번, 2번이에요. 거래 감소. 이거는 매매가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매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해법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뭐 갱신 청구권 쓰고 무슨 뭐 대출해 하고 뭐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전세 세입자가 이제 관여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전세 세입자가. 그러면은 실거주가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제 매매로 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비어 있는 집을 사는 게 제일 좋죠. 비어 있는 집입니다. 비어 있는 집이 핵심이에요. 왜? 세입자하고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집을 계약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갈 거다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돈 달라 안 하겠습니까? 세입자들은.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조정지역은 됐어. 아파트는 팔려고 해. 근데 물건 내놨어.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죠. 세입자 살고 있는 집. 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죠. 세입자가 있는 집 같은 경우 팔려고 했어. 부동산 내니까 이게 팔립니까? 안 사죠. 왜? 실거주 유년이 있으니까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당장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비과세를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자 있는 집을 안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아파트 단지에서 보는 한두 명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10억에 내놨어. 사러 옵니까 이게 세입자 들어있는 집을? 어느 바보가 이거 사요 지금 상황에서? 안 사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9억에 내놔 또. 나중에 안 되니까 8억에 내놔. 이 멍청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좀 내려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요 가격이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격이 낮고 높고에 따라서 이 집이 계약이 되는 부분들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 집이 팔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보상금 500만 원 주든지 1000만 원 주든지 해서 집을 비워놓고 거래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격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가격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격을 내려가지고 자기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걸 세입자 때문에 안 팔리는지도 모르고 가격만 계속 내는 거예요. 금매 가격만 계속 1억 7억 내리고 뭐 6억 내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억만 욕 다 들어먹고 그럼 이게 실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제가 방법이 뭐냐면은 세입자한테 그냥 그 홍남기 부총리처럼 예, 그냥 보상금 해갖고 위로금 주고요 보내세요. 그럼 팔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조정 이유가 된 이유 어차피 지금 조정 이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법은 뭐냐 그러면은 자 거래가 감소된다는 부분들의 해법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매수자든 매도자든 뭡니까? 매수자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과세를 생각한다는 거죠. 비과세. 실거주 유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거주 유년을 가장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뭐냐면 비어있는 집을 사는 거예요. 세입자 없는 집.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주 유년을 생각 안 해도 되는 집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랬죠?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예. 이게 비과세 요건이죠.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뭐, 대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은. 대출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60%까지 되고, 예? 그리고 9억 이하는 또 50% 되고, 3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되겠죠. 조정지역 들어갔으니까.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30%까지 대출 되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과세 요건 실거주 유형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매매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거래는 거의 안 될 거다. 그러면은 내년 봄이죠. 내년 봄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방법들을 다 터득할 거예요. 그럼 3월 이후 정도 보면 거래가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제 적응을 한단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적응을 합니다. 적응. 지금 엊그제 조정 지역이 됐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부동산 소장님들이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느냐. 예. 부동산 소장님들의 지혜에 따라서 이게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위로금을 빨리 파시려는 집들은 위로금을 주고 나가야 됩니다. 위로금을 주고 차라리 집을 비우는 게 가장 좋다. 500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급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요건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 단지는 애초부터 실거주 요건 2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 어떻습니까? 멸실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멸실되잖아요. 관처받고는 멸실되잖아요. 다시 이제 스타트가 다시 되잖아요. 실거주. 예. 분양하고 나고 입주권 어떻습니까? 분양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재건축 단지가 상관을 받는 부분들이 투기 지역이 되냐죠. 투기 지역. 그래서 부산은 투기 지역이 되기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하게 되면은 부산을 투기 지역까지 지정하면 어떻습니까? 재건축 단지 어떻게 돼요?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죠. 죽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조합 설립된 이후부터 실거주 해야 되니까 완전 죽어납니다. 근데 부산이 만약에 투기 지역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 시장선거, 보궐선거, 대선 전부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투기 지역 안 합니다. 원래 부산 지역도요, 조정지역 할 생각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단톡방이고 뭐고 전부 다 뭐 호가 2억씩 막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재건축 단지, 이제 지금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지거나 지금 재건축을 하는 단지는 실거주 2년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실거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멸실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없어지죠. 예, 그 나대지가 되잖아요. 나중에 맹지가 아니라 나대지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건물 자체가 없어지니까 실거주 요건 자체가 없고, 이 사람들은 실거주를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재건축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입주를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입주를 반드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무조건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사갖고 뭐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새 아파트 무조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요건을 생각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번 조정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대출이 아니에요. 청약 조정지역 이거 아닙니다. 청약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청약 조건이 안 되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의 조정지역이 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실거주. 왜 실거주냐? 여기서 추가된 게 임대차 3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조정과 실거주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과 이게 임대차 3법이 같이 들어왔어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실거주라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번 조정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거래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낮춘다고 매매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하신 분들 잘 설명하세요. 그냥 세입자한테 돈 몇 푼 주고요. 뭐 30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어떻게든 뭐 짜내가지고 세입자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는. 자, 풍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아까도 지금 여기 설명드렸죠. 풍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왜 제한적이냐? 네. 부산의 총수요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수 동남연 비조정 지역으로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붙기에는 총수요라는 부분 중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 측면이 가지는 비조정 지역으로서의 풍선 효과는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키 맞추기,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했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다. 또 더군다나 비조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조금 뭐 몇천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자, 해수동 지역으로 금매가 나올 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살려고. 예, 결국에는 해수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지금의 조정 지역이 된 부분이, 총수요라고 하는 실수요, 가수요,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일단은, 맞박에 잘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조정 지역 지정된 이후의 거래 건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차 3법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서울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권하고 다 같은 문제고, 여기서 거래가를 일으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입자 보상금 내고 위로금 주고 보내고 거래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다고 이게 거래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바보짓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꼭 한두 명 저런 사람 꼭 나타납니다. 세입자가 지금 만기가 지금 뭐 2년 4년 남아있는데, 그 갱신 청구 그거 4년이죠.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거 거래한다고, 자기 혼자 그거 뭐 가격 지 혼자 낮추는 거예요. 실가만 계속 낮추는 거죠. 실거래가만. 험한 그 동네 왕래 다 피해를 입히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부추기면 안 돼요. 그냥 거주자 보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면은, 돈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됐다 좋다고 나갑니다. 예. 자,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자, 우리는 지금 변화들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자, 근본적인 우리가 원인과, 그 다음에 효과,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